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399명, 지난 3주 동안 등록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수입니다. 더 걱정인 것이 등록 유권자가 늘어나도 정작 투표를 할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주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5만 명. 이 중 유권자는 전체의 80% 상당인 20만 명 수준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마감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유권자는 399명에 불과합니다. 매우 좀 낮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업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계시겠지만 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권리이고 그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남가주를 비롯해 뉴멕시코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공관에서 관할하기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상 분리된 것이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권자 확대를 위해 순회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에는 유권자 개인이 LA 총영사관이나 추가 투표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간당 2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실제 지난 선거에서 추가 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지역입니다. 교민이 많다는 것이 추가 투표소 설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가주 지역 유권자를 LA 총영사관 투표소로 집중시키고 네바다주와 애리조나 2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추가 투표소 2곳의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등록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타주 유권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공간에 나오셔도 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한 번의 영구명부 등록으로 유권자 등록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의 경우 매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이나 논의는 불가하다. 지난주 남가주 한국학원의 신임 이사장 부임 소식에 LA 총영사관 측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검찰 장기임대 불가로 사실상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으로 읽혀집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계속된 합의 번복은 무의미하다. LA 총영사관은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신임이사장 부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부임했다 해도 이미 비대위와 이사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이사회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된 합의 번복은 시간 낭비라는 결론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하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합의한 그런 합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면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 합의를 다시 번복하는 게 아니고. 지난달 20일 한국학원 이사진은 전원 사퇴를 전제로 이사 추천 4명으로 새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학원 이사회가 계속된 추가 요구 사항을 내걸면서 현재 합의안에 대한 이행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에 장기 임대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학원 측은 이미 받은 임대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28만여 달러, 장기 임대 수익 21만 달러의 기금이 모두 사라진 이사회는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인 셈입니다. 주 검찰의 임대 불가 결정에 사실상 비대위와 공간 측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론 LA 총영사관은 이사회사나 개별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학원 이사회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운영을 할 경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동포사회에서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원래부터 이렇게 학교별 이렇게 지원금 신청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열린 자세로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게 한꺼번에 이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지는 거, 이제 그거는 한국 정부의 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주말 한글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학원 새 이사회 구성과는 별도로 각 학교별 정부 지원금 재개를 위한 준비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경찰국이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용의자를 원거리에서 체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합니다. 수도 없이 논란이 되어온 경찰 총격, 과잉 진압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손에서 나오는 올가미를 이용해 순식간에 악당들을 묶어버리는 스파이더맨. Well, no, I don't have time. I'm too busy doing your jobs.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볼라랩이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범죄 용의자가 칼을 비롯한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10피트에서 25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장비의 버튼을 누르면 총성과 같은 소리를 내며 줄이 튕겨져 나가 용의자의 팔이나 다리 또는 전신 등을 빠르게 감싸 올가매게 됩니다. LAPD는 오늘 이 장비의 사용법을 시연했습니다. We have about 200 of these devices. They are going to be deployed in all 21 of our area stations. We're currently training our personnel. We have about 150 personnel that have been trained to date. LAPD는 볼라랩의 도입으로 경찰들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LAPD가 용의자를 체포할 때 총기를 발포한 횟수는 33회, 2017년에 비해 11회 줄어든 횟수입니다. 2019년 현재 26회로 그 횟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이 역시도 안전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장비를 연구 개발한 볼라랩사는 이미 미 전역에서 수많은 경찰 에이전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충분히 검증받은 첨단 무기라고 소개했습니다. There's about 100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have the device, none as large as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ort Worth, Texas, Sacramento, California, Fresno, Philadelphia PD, Minneapolis PD, so agencies across the United States. LAPD는 볼라랩을 다음 달 1일부터 90일간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전 세계 노숙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수백 명이 모여 노숙자에 대한 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월드 빅 슬립 아웃 행사에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조시 리틀존이 제안해 뉴욕뿐 아니라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호주 브리즈번 등 세계 10여 도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낭을 들고 나온 시민들은 이날 타임스퀘어에서 밤을 보내며 거리에서 한겨울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의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시위자들은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이지만 수만 명의 노숙자들이 살고 있다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에 육박하는 노숙자들 중 뉴욕시에만 약 6만 4천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행사에는 수백만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는 노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지어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24지구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이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회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개발 붐으로 인한 렌트비 상승,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해 두라조 의원은 렌트 컨트롤 법안의 최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throughout my district as well as here in Koreatown is housing and the homelessness. It is way past a human crisis. It is something that all of us are touched deeply by it, mostly because we might even know people who have become homeless, who have the need for services, who have become chronically homeless. 또 드라조 의원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주 정부가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 예산이 커뮤니티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한인사회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드라조 상원의원이 맡고 있는 가주 24지구는 한인타운 전체와 다운타운 북부, LA 동부를 포함한 지역구로 드라조 의원은 LA 노조연맹의 사무총장직을 겸하며 노동자와 이민자 권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2회 남가주 어린이 한국 동요잔치가 지난 주말 나성 한인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세계 한인교육자 네트워크 아이캔이 주최하고 비영리 단체 해피빌리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19개의 독창과 중창, 합창팀 등 남가주 각 학교에서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 하늘 유스 앙상블의 캐럴 연주, 시달레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탈춤 공연 등 5개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아이캔은 남가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맡은 교장과 교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입니다. 현재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확장과 온라인 디지털북을 편찬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단체가 한인 노인들을 찾아가는 무료 연주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 음악단체 이미지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은 지난주 토요일 각각 마운트뷰와 파크뷰에 있는 양로병원 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플룻, 클라리넷 등으로 구성된 연주자 14명은 헝가리 무곡 등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으며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뮤지션 좌추 씨가 지휘자로 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IIMF는 오는 21일에도 오크파크 헬스 케어센터와 빌라 가든 양로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무료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와 라스베이거스로 가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46살의 한인 김도균 씨는 지난달 19일 2건의 성폭행 혐의 등 모두 5건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 신상을 공개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하반기 뿌리 교육이 13주 과정을 마치고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했습니다. 한국어 6개 강좌와 서예 가야금, 전통 예술로 나눠지는 뿌리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1월 7일 2020년 상반기 접수를 시작하며 개강은 2월 1일 예정돼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의 경선 레이스 포기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해리스 의원이 조기에 레이스에서 하차함으로써 바이든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설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내상을 최소화한 채 다음 상원의원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 대우를 키웠으며 세계 시장을 개척한 1세대 경영인으로 평가받는 김 전 회장은 IMF 당시 무려 41조 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대우의 몰락과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뉴질랜드 화산섬에서 갑작스레 화산이 폭발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산재와 가스가 분출되며 현지에서 관광을 즐기던 여행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당국의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